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싼 패딩 완전 아작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민키씨입니다. 드디어 2025년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민뚜루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 민뚜루님들 작년 한 해 동안 차곡차곡 쌓아모았던 예쁜 아이템들 안녕히 잘 계신가요? 여기서 잠깐! 비싸게 주고 산 겨울옷들 어떻게 보관하고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따라서 옷의 수명이 확 달라집니다. 특히나 겨울에는 부피도 크고 세탁하기 힘든 옷들도 많아가지고 우리 책상 의자, 식탁 의자, 집에 있는 의자라는 의자에 다 올려놓고 괜히 의자들만 열일하게 하잖아. 한 번 입고 세탁하자니 옷감이 상할 것 같고 뭔가 아깝기도 하고 겨울옷 보관과 세탁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 우리 민뚜루님들 오늘 영상 필수 시청입니다. 패션 유튜버이자 디자이너 경력으로 10년 동안 다져온 이 옷 관리 스킬 오늘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옷 보관법에서 세탁법까지 아주 알찬 정보 알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가격도 비싼 겨울옷 지키는 꿀팁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민키씨가 잘하려니까. 첫 번째 꿀팁은 겨울 이너템 보관법입니다. 주로 책상이나 식탁 의자에 많이 쌓이게 되는 아이템들 중에 하나가 바로 청바지랑 니트 같은 이너 아이템인데요. 사실 이 니트나 청바지도 뭔가 자주 빨면 안 좋은 아이템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 번 입고 빨기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옷장에 넣기는 살짝 찝찝하고 또 빨자니 옷감이 쉽게 상할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식탁 의자나 책상 의자에 휙휙 올려둬서 나중에 산처럼 쌓이게 됩니다. 하루 전에 입은 걸 다음날 또 입기는 싫거든. 여기저기 널브러지기 일쑤인데요. 자, 요럴 때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다이소 바구니를 이용하는 건데요. 이 바구니 하나가 옷장을 정리하는 삶의 질을 완전 다르게 합니다. 사실 이 바구니 별거 아닌 큰 바스켓 같은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한번 입었던 옷들은 차곡차곡 정리해가지고 보관을 하는 겁니다. 요거를 옷장에 좀 비어있는 부분에 나누기만 하면 돼요. 책상이나 식탁 의자에 있던 옷들이 요 바스켓으로 이동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옷들을 코디해서 입게 되잖아요. 근데 이 청바지나 니트 같은 경우는 매일 입지 않을 수는 있으니까 일단 이 바스켓에다 킵해놓고 일주일 동안 일단 우선순위 안에 두고 코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안에 입었던 티셔츠나 블라우스나 셔츠 이렇게 좀 세탁이 그나마 간단한 것들은 바로바로 세탁을 하면 되는데 이런 청바지나 니트 같은 경우는 페이보릭 스프레이 같은 거를 딱 뿌려가지고 통에다 일단 킵해놓고 또 이 코디에 활용할 수 있을 때 꺼내가지고 입으면 깔끔하게 옷 관리도 되면서 세탁도 너무 자주 하지 않아도 되니까 옷감도 좀 덜 상하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바스켓 하나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천지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옷이 무분별하게 주변에 널려져 있으신 분들 다이소에서 이런 비슷한 바스켓 하나 구매하셔가지고 보관하시면은 확실히 이 의자 위에 쌓아두었던 그 옷들 정리는 제대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꿀팁은 부피가 큰 겨울 아우터 보관법입니다. 특히 겨울에 얼어 죽어도 코트는 꼭 입어야 되는 분들, 니트 사랑하시는 분들, 이런 겨울 아우터들은 자주자주 세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특히 이 코트, 우리가 보통 이제 드라이를 맡겨서 세탁하기는 하지만 이 드라이도 너무 자주 맡기면 코트의 수명이 점점점 짧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코트도 동물의 헤어로 만들어진 울 소재가 많잖아요. 우리 머리카락도 어떻게 보면 동물의 털이거든요. 머리도 우리가 맨날 고데기 하고 자주 감고 파마하고 이러면 완전 망가지잖아요. 그것처럼 이 코트들도 너무 자주 세탁하게 되고 열을 가하게 되면 반짝반짝했던 윤기가 사라지고 부드러운 결이 완전 푸석푸석해진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이 맡기면 이 옷감 괜찮겠지? 옷 수명도 그렇게 영향받지 않겠지?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산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즌 내내 열심히 입고 완전히 보관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하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평소에 입을 때는 부드러운 솔 같은 걸로 결 정리해주고 오염이 좀 심하게 생긴 부분이 있다. 그 부분만 중성세제나 샴푸 이런 걸로 살짝살짝만 문대가지고 빨아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밖에 나가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거를 끌고 들어왔을 텐데 그대로 계속 보관만 하면서 입기는 살짝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바로 요 플러스 에드 룸 스프레이입니다. 우리 민뚜루님들이라면 많이들 친숙하신 그런 제품일 텐데요. 이거 진짜 제가 찐으로 잘 쓰는 제품이어서 연말
결산템에도 우리 밍뚜르님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렸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저는 이 스프레이를 패딩이 됐던 코트가 됐던 니트가 됐건 청바지가 됐건 세탁을 하기 어려운 제품에는 밖에 나갔다 와서 무조건 한번 뿌려주는, 요게 저는 완전 진짜 습관화가 되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간편하게 옷을 걸 수 있는 문걸이 옷걸이 같은 게 있어요. 문 앞에다가 달아놓고 나갔다 오면 무조건 옷 걸어서 착착착착 뿌려서 어느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옷걸이에 걸어둡니다. 세탁을 한 것처럼 바깥 공기를 머금어서 나는 겨울 특유의 그런 냄새들 있죠. 그런 것들 싹 사라집니다. 살균과 탈취가 같이 되는 제품이기 때문에 굉장히 뽀송뽀송한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한두 번 잘 안 입은 옷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드라이를 맡기기도 애매하고 그냥 보관하기도 애매하다 하는 그런 것들, 바로 이 스프레이 쫙 뿌려가지고 그대로 좀 살짝 말린 다음에 옷 살 때 받는 부직포 커버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딱 씌워가지고 그냥 보관하면 끝. 사실 아우터 같은 경우는 바깥 외부 공기나 세균들이 붙을 수는 있지만 우리 직접 몸에 닿아가지고 땀이나 채취나 몸의 유분기가 직접 닿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보관해도 크게 변색이 없어서 저는 이 방법을 너무너무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이거 미리 언급했듯이 브랜드하고 조율을 해가지고 정말 좋은 가격에 가져왔습니다. 이 스프레이 제가 정말 잘 쓰는 제품인 만큼 벌써 협업한 게 4번째입니다. 이런 적은 제가 유튜브 하면서도 처음인데 그만큼 제가 정말 때마다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또 우리 밍뚜르님들도 제가 좋아하는 만큼 또 많이 기다려주시고 또 많이 사랑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갖고 올 수 있는 제품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거 기다리시는 우리 밍뚜르님들 많으셨거든요. 드디어 25년 1월이 돼서야 갖고 오게 됐습니다. 진짜 좋은 할인율과 구성으로 갖고 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패브릭 관리 제품 없으신 분들 꼭꼭 구입하셔가지고 쟁여두시면 이득 보는 혜택이실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겨울뿐만 아니고 사계절 내내 옷 관리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어떤 패브릭 제품들은 뿌리면은 스프레이 자국이 그대로 남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얘는 진짜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옷감에 손상이 되는 그런 부분도 없으면서 살균과 탈취가 동시에 되는 제품이고, 이 살균이 또 그냥 대충 되는 게 아니고 99.9% 인증까지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옷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성분 자체도 5가지 자연유래 에센셜 오일과 또 안전한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옷 관리뿐만 아니고 집에 있는 모든 패브릭들, 식탁 의자라든지 커튼이라든지 소파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딸내미 자주 세탁하지 못하는 그런 봉제 인형들 틈틈이 자주 뿌려주고 있고, 또 침구 같은 것도 사실 자주 세탁하기 어렵잖아요. 베개나 이불, 매트리스 이런 데다가 뿌려주면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향이 좋은데 도말땡이라고 니치 향수로 유명한 그 브랜드 있죠? 거기에 있는 우드 세이지 앤 씨솔트, 그거랑 좀 유사한 그런 향이고 인위적인 냄새가 없고 향이 어느 정도 날아간 후에도 은은하게 향이 남아있고 향을 냄새로 덮는 그런 게 아니고 살균이 되다 보니까 악취를 나게 하는 그 유해세균 자체를 없애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탈취력이 완전 대박인 겁니다. 우리 왜 겨울 되면 어그 같은 거 많이 신잖아요? 근데 그거 잘 세탁을 못하니까 진짜 냄새 대박 사건이잖아요. 그런 어그 같은 그런 자주 빨지 못하는 신발에도 요거 몇 번 착착착 뿌려고 하루 냅두면 발냄새 심하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탈취가 싹 됩니다. 특히 저는 이거를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여행 갔을 때 제 마음을 안심시켜주는 진짜 꿀템인데요. 짜자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이벤트 할 때만 이렇게 또 챙겨서 주는 여행용 공병이 있습니다. 여행 갈 때는 사실 이게 좀 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딱 공병에 담아가지고 호텔 도착하자마자 침구류에 싹 한번 뿌려주고 패브릭으로 된 소파나 테이블에 의자 같은 거 있잖아요. 싹 뿌려줍니다. 사실 그런 거 어떻게 세탁을 할 거냐고. 우리 요즘에 여행 갔을 때 물 같은 거 걱정 많아가지고 꼭 샤워 필터기 챙겨가잖아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특히나 저같이 아직 유모차를 타거나 이런 인형 같은 걸 많이 갖고 노는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그 여행지 가서 막 인형 떨어뜨리기도 하고 안고 자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인형 같은 거 세탁하기 너무 어렵잖아요. 그럴 때 요거 짝짝짝짝 뿌려주면 얼마나 마음이 안심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유모차 같은 거 온갖 길바닥 막 더러운 것도 막 다 쓸고 다니잖아요. 이거는 또 업체에 맡겨야 되는 거야. 근데 요거 안전한 성분으로 또 만들어져 있고 또
유해 세균이나 탈취력 대박이니까 99.9% 살균 세척. 여행 가가지고 고기 구워 먹거나 뭐 바베큐 같은 거 하고 옷에 막 냄새 배는 거 많잖아요. 여행 가서 또 막 세탁하려 그러면 너무 힘들고 이거 그냥 뿌려두세요. 다음날 냄새 진짜 하나도 안 납니다. 정말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또 이게 우드 세이지 향인데 이 우드 세이지 향이 개인적으로는 좀 우디하고 이런 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짜잔, 이렇게 향이 2개입니다. 화이트 코튼이라는 향인데 이거야말로 정말 세탁 건조야. 파우더리한 그런 냄새는 아니고요. 바이르땡의 블랑시라는 또 제품이 있어요. 보향수 같은 느낌이 강해요. 이 제품은 약간 시원한 냄새 좋아하시면서 약간 깨끗한 더 그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사용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향으로 고르셔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랜드하고 협의가 잘 돼야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영상 올리고 나서 이 할인 링크 끝났는데 아 이것도 언제 하나요? 저렴하게 사고 싶어요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제가 해드리고 싶어도 해드릴 수가 없다는 거. 이렇게 딱 제가 브랜드에서 할인 행사 받아왔을 때 쟁여두셔야 됩니다. 요거는 정말 겨울옷 관리가 어려우셨던 분들, 세탁하기 좀 어려운 이런 제품들 관리 편하게 하고 싶으셨던 분들, 아 저거 세탁 언제 한번 하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으셨던 분들 완전 필수입니다. 한 번 쓰면 다른 제품 못 써요. 용량도 300ml거든요. 짐승 용량이에요. 하나 다 쓰는데 저같이 정말 병적으로 많이 뿌리신다면 6개월 정도 저는 쓰거든요. 아니다 나는 그냥 옷 관리 정도에만 좀 쓴다 하시는 분들은 1년까지도 쓰실 수 있는 그런 용량이거든요. 한 통에 6개월에서 1년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우리 정말 속 편하게 여행 가서든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살균이나 탈취 다 되는 이런 제품들 하나 구입을 해놓으시면 정말 삶의 질이 확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기회 있을 때 제가 또 싸게 가져왔을 때 하시면 너무 좋은 제품이니까 이 제품들은 필수품으로 우리 민뚜루님들 하나씩 들여가시길 바랍니다. 이 룸스프레이 고정 링크는 제가 고정 댓글과 더보기란에 기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구성이 하나 더 있는 게 이 여행용 공병 주는 그런 구성이 있어요. 이거 완전 꿀이거든요. 사실 저 이거 다이소에서 그냥 공병 막 사가지고 아무거나 막 넣어서 다녔었는데 전용 공병이 나오니까 딱 플러스 에이드 너무 찾기도 쉽고 딱 이 제품이 들어간 거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 공병도 주는 혜택으로다가 이거까지 딱 챙겨가지고 좋은 혜택으로 구입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딱 일주일간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세 번째 방법은 패딩 세탁하는 방법과 퍼 복원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는 세탁을 자주 하면 옷감이 상하는 니트나 코트 같은 울 제품을 이 스프레이로 잘 관리하는 걸 알려드렸다면 이번에는 패딩을 관리하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가장 많이 입는 아이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패딩은 빨고 싶지 않아도 빨아야 되는 순간들이 꼭 있습니다. 소매 때라든지 어디서 묻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옷의 부피감 때문에 이런 데에 막 거뭇거뭇한 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사실 패딩을 아예 세탁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이 패딩은 사실 세탁소에 맡길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게 집에서도 세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패딩은 사실 완전 특수한 소재가 아니라면 집에서 물세탁이 충분히 가능한 아이템인데요. 찌든 때가 많은 패딩이라면은 일단은 주방 세제로 살짝 애벌로 빨아주는 게 좋습니다. 과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소매나 아니면 이런 앞부분 어느 곳에 기름때나 까맣게 묻은 게 있다 살짝 묻힌 다음에 문질러주고 조금 방치를 합니다. 거기서 헹구지 않고 저는 바로 세탁으로 들어가는데요. 사실 이 앞에 막 애벌 세탁이 너무 많으면 그것대로 힘들어. 웬만하면 세탁기에 힘을 빌리는 걸로 이 정도로 살짝만 애벌 세탁을 해주시고 바로 이제 세탁기에 넣어주는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지퍼나 스냅, 버튼, 클로저들을 모두 닫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탁기에 넣어주시는데 이때 뒤집어야 된다, 세탁망에 넣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굳이 그럴 필요는 또 없다고 봅니다. 아우터 특성상 겉부분에 찌든 때가 많기 때문에 뒤집으면 상대적으로 또 안에 있는 부분은 세탁이 비교적 덜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굳이 뒤집어가지고 막 세탁망에 넣고 이런 과정은 없어도 된다고 봅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세제는 중성 세제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중성 세제는 사실 우리가 흔히 쓰는 울 샴푸, 그게 중성 세제거든요. 울 샴푸를 한 컵 넣어주시면 되시고 요거는 막 울 샴푸라고 해서 울 코스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세탁은 강으로 10분 정도로 좀 짧게 단독 세탁이니까 해주시면 되고 탈수도 강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패딩 충전지에 있는 그런 또 물기도 싹 빠지기 때문에
때문에 세탁도 강, 탈수도 강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제가 사실 이 영상 찍기 전에 다른 유튜브에는 어떤 식으로 패딩 세탁법이 올라와 있나 확인을 했는데 섬유유연제를 넣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완전 잘못된 정보입니다. 비싼 패딩 완전 아작나는 거예요. 섬유유연제에는 보통 패딩에 좀 고가인 제품인 경우 발수나 방수 처리가 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이 섬유유연제에는 방수 제품을 녹이는 그런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 방수 제품이 없다 하시더라도 섬유유연제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중성세제만 사용을 하셔가지고 세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자연 건조를 시킬 건데요. 거위나 오리털 같은 천연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패딩들은 고온을 받으면 또 이게 동물의 털이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털이 더 뭉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자연 건조를 1차 합니다. 그늘에다가 뉘어가지고 자연 건조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날 어느 정도 자연 건조가 됐으면 그 다음에 너무 뜨겁지 않은 송풍이나 자연 건조로 건조기 한 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면 사실 건조기에서 한번 돌아가면서 이 패딩이 어느 정도 좀 빵빵하게 살아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완전 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페트병입니다. 이 건조기를 한번 돌렸다 하더라도 이 패딩이 완전 빵빵하게 살아나지 않을 수 있어요. 각자 그 다운백 안에서도 제자리를 좀 잡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빵빵빵 두드려주면서 자기 자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두드리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패딩이 이렇게 빵 살아나게 됩니다. 안 했을 때랑 했을 때 완전 차이가 나거든요. 완전 느낌 다르죠. 패딩의 부피가 확 살아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또 패딩 세탁 간단하게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퍼 복원도 알려드릴 건데요. 이 퍼는 요즘에 좀 트렌드 추세가 동물의 털을 직접 이용하기보다는 약간 페이크 퍼라던지 패딩이나 다운 종류 같은 경우는 이런 모자에 달린 라쿤 털이나 폭스퍼 이런 게 많이 사라진 추세입니다. 사실은 이런 퍼가 안 달린 패딩이 요즘에는 많은데, 비교적 예전에 구입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후드 같은데 털 같은 거 좀 이렇게 크게 달려 있잖아요. 요거 세탁하는 방법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퍼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패딩에서 탈착이 돼요. 모자에서 딱 떼가지고 따로 세탁을 해줄 건데요. 자, 요 퍼 같은 경우는 울 샴푸로만 세탁을 해줄 겁니다. 요거는 사실 세탁기 돌리는 것보다는 손빨래를 해주시는 게 좋아가지고 세면대나 그런 곳에서 조물조물 울 샴푸로 세탁을 해주시면 되고, 요거는 어쨌든 동물의 또 털이기 때문에 샴푸도 쓰시고 린스도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부드러운 질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손빨래가 되었다면 요것도 그늘에다가 잘 뉘어가지고 말릴 건데, 이게 또 이제 말리고 나서 보면은 털이 다 뭉쳐있고 굉장히 좀 볼품없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하고 나서 이거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스팀 다리미입니다. 스팀을 쫙 쐬어주면서 빗으로 착착착 빗어주는 거예요. 몇 번만 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이 털이 차르르 한 올 한 올 살아나면서 완전 새 것같이 되거든요. 모자에 달린 털도 한번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스팀 다리미로 간단하게 관리하셔가지고 깨끗하게 입으시면 여러분들 패딩 세탁도 집에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꿀팁은 아우터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제 겨울 시즌도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야무지게 입은 겨울 아우터들 어떻게 정리하시면 좋을지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완전히 정리를 하기 전에 옷들은 좀 깨끗하게 세탁이 되어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니면은 요 스프레이라도 뿌려가지고 탈취나 살균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요 아우터들은 사실 많은 분들이 옷걸이에 걸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무게감이 있는 겨울 아우터들은 사실 옷걸이에 계속 걸어놓으면 옷이 좀 변형이 됩니다. 특히 울코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도 무게감이 좀 있어가지고 이 어깨 부분이 살짝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울코트들도 접어가지고 겨울 시즌이 끝나면 정리를 해두고 있고, 이 패딩도 마찬가지예요. 옷걸이 계속 걸어놓으면 충전재가 점점 아래로 처져가지고 밑에만 충전재가 한 바닥 되는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패딩 같은 것도 사실은 뉘어가지고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는 게 좋은데, 이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패딩의 지퍼나 단추 부분을 모두 잠가주시고요. 소매는 안쪽으로 접고 모자도 안쪽으로 함께 접어줍니다. 이 상태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집에 습자지나 신문지 있으면 같이 껴주시면 확실히 습기에 좀 강하게 되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 신문지 많이 안 보시잖아요. 저는 키친타올을 활용을 합니다. 이 상태로 이제 접어줄 건데 밑단을 반 정도만 말아 올리신 다음에 그 안으로 모자나 소매를 함께 넣어주시는 거예요. 딱 깔끔하게 부피가 작아지게 되거든요. 이 상태로 리빙박스 같은데 넣어주시면 됩니다. 숏패딩이든 롱패딩이든 이 방법으로 하시면 비슷한 모양으로 다 차곡차곡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코트 보관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자, 보통 이렇게 코트도 옷장에 많이 걸어두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옷걸이에 걸어놓으면 처지면서 어깨 무너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코트도 가을, 겨울 시즌이 지나면은 옷장에다가 접어가지고 보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우선은 코트를 쫙 펴주시고요. 단추나 이런 것들을 다 잠가가지고 평평하게 펴줍니다. 그 다음에 소매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밑단을 또 반 정도 접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접힌 부분의 안쪽으로 소매와 목둘레 윗부분을 같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트도 네모난 모양으로 잘 정리가 됩니다. 이 상태로 이제 리빙박스 같은 곳에다가 눕혀서 보관을 하시거나 세워서 보관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주름이 좀 최소화되게끔 접어가지고 보관을 하시면 다음 시즌에 꺼내서 입으실 때도 변형 없이 살짝 접힌 부분만 스팀 다림이 살짝 해주면 금방 다시 돌아오시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옷 접는 방법은 사실 우리가 여행 같은 데 갈 때 캐리어 안에 접을 때 그때도 사용하시면 좋은 방법이라서 이 방법은 잘 알고 계셨다가 잘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겨울옷 보관법부터 세탁법까지 민키씨의 노하우를 탈탈 털어서 모두 알려드렸는데요. 비싸게 주고 산 겨울옷들 오래오래 잘 관리해서 입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요 플러스에이드 룸스프레이 제가 평소에 진짜 잘 쓰는 찐템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민뚜루님들한테 뭘 추천할 때는 제가 항상 진심으로 잘 쓰는 제품들만 소개를 해야 된다. 정말 괜찮은 것만 소개를 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어요. 제가 4번째 가져왔다는 거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평소에 옷을 많이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특히나 많이 쓰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제 가족들한테도 무조건 써야 돼 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얘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뚜루님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정말 할인 많이 끌어왔어요. 요럴 때 저렴하게 구입하셔가지고 신세계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날씨가 요즘에 막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민뚜루님들 항상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감기 걸리지 마시고 옷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면서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 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민키씨는 다음 영상도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언니 안녕.